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고요. 2차 전지 세계 1위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그냥 세계 1위 아니고요. 2차 전지 중에 세계 1위 기업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를 기원하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나는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세계 1위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일단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도 올해 한 번은 금리 인하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고요. 뭐 두 번, 세 번이 아니어도 되니까 한 번 정도는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 전망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시장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예상이 한 6월쯤이라고 보기도 했었죠. 근데 이거 잘못하면은 뭐 올해 한 번은 하겠어? 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미국 경제학자들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9명 중 절반 이상인 21명이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한 번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은 뭐 금리 인하하지 않겠어라는 예상이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해볼 법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충분히 지금 이 물가라든가 유가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응답자의 3분의 1이 9월이라고 답했고,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5일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FOMC에서 처음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적어도 이번 대선 승리를 하고 싶다면 적어도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를 인하 한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최선을 다해서 지지율을 챙기는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는 거죠. 9월에 한 번 금리를 내린 뒤 아마도 미국 대선이 끝나고 연말에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대선 전에 한 번은 할 것 같다라는 게 사람들의 전망입니다. 그렇구나. 금리 인하 그래도 올해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금리 인하가 나오면은 득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가 나오면 득을 보는 건 완성차입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구매 욕구가 떨어지는 게 뭐냐면 대출 받아서 사는 겁니다. 뭐겠어요? 당연히 주택이겠죠. 두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현금 주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일부 현금, 일부 대출 또는 리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 인하의 이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구조적으로 완성차의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최근에 관세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앞으로 우리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또는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옛날에도 그랬던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금리는 어느 정도 간단한 논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과연 관세 폭탄은 우리한테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8월부터 4배로 25%에서 100% 올린다라고 발표했고,
유럽도 대중전기차 규제가 들어가고 튀르키예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어떤 흐름을 가져올 것인가? 40년 전인 1980년대에도 자동차 업계에선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 당시가 언제였냐? 1980년대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일 쇼크가 터지고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미국의 금리가 미친 듯이 솟고 미국의 제조업이 망하고 그 제조업을 일본이 치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일본이 엄청나게 크고 플라자 합의를 하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이 만들어지는 상황의 시작점입니다. 그 당시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을 위협하는 곳이 이 중국이 아니라 그 당시는 일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달랐습니다. 1980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한 크라이슬러는 파산 일보 직전이고 자동차 공장 근로자는 10만 명이 넘게 일자리를 실직할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11월 대선을 앞뒀던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대선 후보는 일본산 자동차의 미국 공습을 막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산이 지금 너무 넓고 지금 미국한테 끼치는 영향이 큰데 이거 내가 막아. 이걸 내가 없앨게. 그래서 미국 시장을 내가 미국 기업으로 키워볼게. 라고 한 거죠. 아니 그 당시에 뭐 어느 정도였길래?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차가 싸고 작고 연비 좋은 일본 차는 무서운 속도로 미국 시장을 점령해 가고 있었고 1976년 8%였던 일본 차 점유율은 1980년 21%를 달성했습니다. 거의 뭐 한 3배 가까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수준이었죠. 5대 중에 한 대는 일본 차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걸어놓은 게 뭐냐면 지금처럼 뭐 IRA 아니면 관세 규제인 것처럼 자발적인 수출 제한 제도라는 이런 이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출 할당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 그대로 할당제가 뭡니까? 일정 수준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일본차 업체들이 1981년 168만 대를 시작으로 해마다 정해진 물량만 미국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1000만 대를 만들어도 100대, 100만 대만 수출하고 몇 대를 만들던 간에 미국에는 요 정도만 수출해.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한테 팔 물량을 어느 정도 할당해 주는 거죠. 일본 거를 제한함으로써 미국 기업들 차를 살 수 있게끔 숨통을 틔워주는 겁니다. 그럼 사실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싸고 작고 연비 좋은 일본 차를 못 사니까 조금 비싸고 연비가 안 좋은 미국 차를 사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조금 가난해지는 대신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확 살아나겠죠. 수출 할당제는 일본에서 제조된 차량만 해당하기에 일본 자동차 제조사는 앞다퉈 미국 현지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출 할당제라는 게 일본에서 건너오는 차만 해당되는 거고 미국 내에서 만들어? 야 그럼 오케이. 그럼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버리면 그만이겠네. 그래서 일본이 미국에다 공장을 미친 듯이 짓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미국에서 생산하는 건 오케이라고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려면 미국 땅을 써야 되고요. 미국 땅을 쓰고 미국에서 매출 내고 미국에다 세금 내고 미국의 일자리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늘죠, 세수 거치죠, 경제 활성화되죠. 사실 미국에서 만든다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다 막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만 미국의 7개의 신규 자동차 조립 공장이 문을 열었고 하청업체를 포함해 총 10만 개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대박이죠. 경제가 살아난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정부 보호 덕분에 자동차를 더 비싸게 많이 팔면서 한동안 미국 자동차 제조사 이익은 급증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어느 정도 일부 물량을 일본에 비해서 많이 비싸고 경쟁력이 약하더라도 무조건 사게끔 만들어 주니까 당연히 이익이 망하기 직전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3의 매출과 시장 점유율은 1985년까지 상승했지만 공장 지어지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면 다시 점유율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결국엔 2007년에 도요타가 GM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자동차가 급성장하는 모습 보이지만 결국엔 근본적으로 나은 곳이 성장한다라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 일본과 미국이 싸워서 누가 이겼냐를 볼 필요 없습니다. 결국엔 현대차가 소형 세단 엑셀을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한 게 1986년 1월이고요. 40년 전 미국의 일본차 할당제는 한국 자동차 기업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울 때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는 기업이 오히려 이득이고 수혜더라. 그게 어디였다? 한국이었다라는 거죠. 일본께 잘 팔리니 미국께 잘 팔리니 뭐가 잘 팔리지? 사실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못 이겨요. 당장. 그럼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혜를 본 건 한국 기업이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중국 관세 규제가 들어가면 어디? 대한민국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2차 전지라든가 완성차가 확 뛰어가지고 미국 기업 꺾어버리고 중국 기업 꺾어버릴 수 있습니까? 당장 불가능해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1등을 해보자라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기회 덕분에 또는 이 기회 삼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성장해 보자. 우리한테 조금 더 기회 삼아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기회인데 추가적으로 어떤 기회까지 노리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바로 인도까지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는 시장이 늘어나는 곳을 우리가 독점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한번 시장에 빠르게 진출해 나가자라는 거고요. 현대차 인도법인이 2주 안에 인도 증시 기업 공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 기업 가치가 33조에서 40조 가량 돼 보인다라는 거고 사실 과하지만 한국에 있는 시총이랑 비교해 보면은 거의 2분의 1이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말 초대형 상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대차 인도법인이 투자 설명서 초안을 제출하면 이후 60일에서 90일, 그러니까 늦어도 3달 안에 승인 여부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IPO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에서 자동차 제조업체가 인도 증시에 상장하는 사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상장을 한번 했었고요. 2003년 이후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현대차 인도 법인은 IPO 자문사로 시티은행, 모건스탠리, 코탁 마힌드라, HSBC, JP모건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법인이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왜 상장을 준비합니까?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왜? 라고 물어보니 지난해 기준 인도 자동차 시장 규모가 약 500만 대로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인도가 지금 상당히 달달하고 우리가 중국, 미국 1등 못 먹으면 인도라도 1등 먹으러 가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죠.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 30%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완성차 중에서도 전기차의 진심이고요. 올해부터 인도에 약 6,9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3년 안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는 최대 100%인 수입차 관세를 15%로 인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안에서 뭔가를 하는 기업들은 좀 봐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거고 현대차가 인도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모델은 아이오닉 5, 코나 EV 정도로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이 꼭 필요하고 현지에 투자하고 하기 위해서 상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장해가지고 한 4조에서 한 5조 정도 지금 자금을 유치받을 예정인데
중요한 게 아니 인도에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진출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현대차만 좀 적극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니죠. 올해만 해도 일본 종합상사 미쓰비시 상사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각각 인도그룹, TVS그룹, 릴라이언스 등과 합작사를 이미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도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CJ 대한통운도 2017년 인도 물류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물류회사인 CJ 다슬의 지분 50%를 570억 원에 인수를 해왔습니다. 아, CJ 대한통운도 인도에 미리 좀 투자를 해놨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2003년도에 누군가 상장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번이 20년 만에 두 번째다라고 했는데 그 기업이 어디냐면 스즈키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오토바이 만들고 하는 회사. 1982년에 인도 국영기업 마루티와 마루티 스즈키라는 현지 합작사를 세웠고요. 마루티 스즈키는 이후 현지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공고히 했고 2003년에 상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장한 회사가 스즈키고 20년 만에 이번에 현대차가 도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과 대중 규제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 기업이 바로 화신이라는 기업이고요. 현대차의 인도법인이 현지 상장을 추진하면서 현지 공장을 보유한 부품사들이 수혜를 볼 것 예상합니다. 현대차는 약 33조 3천억에서 40조 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은 뒤 주식 일부를 상장할 예정이고요. 그게 4조 정도 됩니다. 화신은 자동차의 뼈대와 몸체를 이루는 핵심 부품인 세시와 바디를 생산하며 90%를 현대차에서 사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현대차의 인도 첸나이 공장과 2km 떨어진 최근 접지에 화신의 공장을 세우고 미국 조지아에도 현지 법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신은 미국 조지아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인도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둘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바닥에서 이번에 좀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바닥에서 양봉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6월에 서류 제출하면은 2달에서 3달 걸린다고 얘기했죠. 그럼 시간 많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흐름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신 좀 우리 인도법인 상장 기대감 가지면서 천천히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신, 인도법인, 조지아까지 충분히 그 현지 공장이 있는 기업이고요. 수혜가 가능하다. 그래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아직 일정이 남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갖는데요.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 저희가 기원 이벤트에서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무료로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HBM, 그 다음에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원하면서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10만 명 특별 자료집 해가지고 HBM, AI 반도체, XR 자료집,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그 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해서 자료집을 100% 무료로 이 모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13일, 10일, 11일, 10일, 7일, 5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추천주도 꼭 확인하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라는 거 없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